자, 교재는 850페이지 재심입니다. 자, 개념 보죠. 자,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을 때 그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비상구제 절차를 재심이라고 합니다. 이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그쵸? 자, 우리가 확정 판결 배웠죠?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이제 1심 배웠고요. 그다음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죠. 2심 배웠고요. 상고하면 이제 3심으로 올라가죠. 그쵸? 자, 유죄의 확정 판결이라 그랬어요. 자, 유죄 확정 판결은 1심에서 나올 수 있고 2심에서 나올 수 있고 3심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쵸? 자, 근데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서 뭐 1심에서 확정 판결이 날 수가 있고 2심에서 날 수가 있는데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만약에 요 1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쵸? 판결이 굳어졌죠. 이제 확정 판결 나왔으니까. 근데 중대한 사실오인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1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재심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1심의 유죄 판결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심 공판 절차에 따라서 1심 공판 절차에 따라서 재심도 다시 한번 진행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2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판결이 기판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대한 사실오인이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요 2심 판결을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여기서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항소심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심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1심을 갖고 왔는데 1심을 갖고 왔어요. 1심을 갖고 와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어요. 그럼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여기서 항소 가능하고 상고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을 재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미칠 것이고 X, 불이익을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이익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옆에 거는 일단 놔두세요. 자, 기능 읽어보시고요. 자, 구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시 절차라는 게 있고 심판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개시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기 재심 유무를 심사해서 다시 심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져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 그래요? 개시 절차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죠? 한낱 우리가 월드컵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축구 시합 같은 경우 보면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다? 하나 예선을 불가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해야지만 본선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개시 결정이 났다라고 했을 때 사건을 다시 한번 실체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따져요. 이걸 심판 절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시 절차에서는요, 실체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요. 예선 게임에서 뭐다? 예선 게임에서는 이 실체 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선에 가면요, 심판 절차에 가면 실체 사유를 고려하게 돼요. 사건의 실체 사유를 고려를 하게 된다. 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개시 절차에서는 실체 사유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형자에 대해서는 뭐다? 이 국선이라든지 이 접견교통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본선에 가면요, 여기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본선이란 말이에요. 이 본선이란 말이에요. 본선에 가면 뭐죠? 여기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라든지 접견교통권 이런 것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자, 밑에 대상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재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이 유죄 확정 판결에는 형 선고 판결, 여기는 집행유예 포함되죠? 그리고 면제 판결까지 다 포함됩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 책이 없어요. 요 판례는 여러분 책이 없는데 제가 책에 이제 옮겨놨어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개정판 할 때는 이 내용이 들어옵니다. 자, 유죄의 확정 판결이면 되는 거예요. 확정 판결이면 된다고요. 확정 판결만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판결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든지, 그쵸? 않았다든지, 작성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멸실되었어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선고가 되었다면 판결은 성립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면요.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설령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뭐다?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최신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도 같은 판례 번호인데 판례 번호 같죠? 판례 번호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판결이 이 위헌 위법 사유로 인해서 당연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위헌 위법 사유 동그라미 치시고요. 당연 무효라 할지라도 뭐다? 재심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봐두시면 돼요. 됐어요? 아직 최신 판례이고 하기 때문에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봐두시면 돼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유죄의 확정 판결이 그 대상이다 이 말. 자, 따라서 밑에 보시면 무죄 판결 안 돼요. 그렇죠? 무죄라든지 면소라든지 공소기각이라든지 관할 위반은 여기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유죄의 확정 판결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면소 나와 있죠? 면소 밑줄 그으시고 X 안 된다. 무죄 판결은 위에 나와 있어요. 자, 맨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무죄 밑줄 그으시고 X. 무죄 판결은 대상이 안 된다.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자, 무죄, 면소, 그쵸? 각각 X 하시고 공소기각도 안 돼요. 관할위반도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유죄의 확정 판결이라고 했죠? 확정 판결이면 돼요.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이면 그것이 약식이든 직결심판이든 확정되면 전부 다 재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옆에 뭐 경범죄 처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약식 명령하고 직결심판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받으시고 옆에 것은 뭐 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확정 판결이거나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 판결이나 상급심에 의해서 파기되어 버린 이 하급심 있죠? 이 하급심은 뭐죠? 이 하급심은 확정 판결에 준한 효력이 없는 거죠. 그쵸? 이 확정 판결에 준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심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환송 판결 있죠? 이거는 확정 판결에 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도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버린 요 제1심 판결 나와 있죠? 하급심 판결이죠? 이거 안 돼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을 가보시면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 그렇죠? 이거 대상 돼요? 돼요. 된단 말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밑에 판결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여기 특별 동그라미 치시고 된다 이거예요. 다 외우세요.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은 그 851페이지 밑에 나와 있어요. 판결만 돼요. 판결만 되기 때문에 여기 결정하고 명령은 안 돼요. 그래서 결정과 명령의 종류가 공소기각이라든지 재항고기각, 재정신청기각 다 결정 명령이죠? 안 돼요.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습니다. 판례 보시면 여기 결정 나와 있죠? X 안 돼요. 여기도 밑 찍으시고 X 안 돼요. 여기 밑에도 나와 있죠? X 안 돼요. 그래서 자, 됐고 이거 한번 보죠. 자, 약식 나와 있죠? 자, 약식 아직 안 배웠죠?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뒤에서 볼 거예요. 자, 이때 그 약식 명령에 의해서 정식 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후 진행된 정식 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쵸? 재심 사유가 된다 그랬는데 그때 재심은 뭐죠? 효력을 잃은 약식 명령을 갖고 재심 청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효력을 잃은 약식 명령을 갖고 재심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대상을 한다? 유죄의 확정 판결 이걸 갖고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받으셔야 돼요. 여기 1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근데 유죄의 확정 판결을 갖고 재심 청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요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을 갖고 재심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약식명령을 가지고. 그쵸?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요걸 갖고 재심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법원이 요 약식명령 이것을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된 약식명령을 판단했어요. 하면 안 되는데, 그쵸? 법원이 약식명령이라고 판단해서 그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검사하고 피고인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게 확정됐습니다.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 개시 결정에 의해서 재심 개시 대상은 뭐다? 약식명령으로서 확정이 되고, 그렇죠? 그 개시 결정에 따라서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재심 대상이 된 것을 유죄 확정 판결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래는 뭐다? 유죄의 확정 판결 대상으로 재심 청구를 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그것이 아닌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을 갖고 재심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법원이 이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을 갖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게 확정되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 개시 결정에 의해서 재심 대상이 된 것은 요 명령으로 확정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개시 결정에 따라서 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 그 개시 대상을 유죄 확정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결국 뭐다? 법원으로서는 심판 대상이 없어서 결국 아무런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시험은 요 1번이 잘 나오니까 1번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교전 요거 없어요. 여러분 책에 없는 건데 비슷해요. 요 판례가 여러분 책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실릴 내용인데 참고로 한번 봐두세요. 똑같아요. 재심은 뭐다?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사망했어요. 사망해서 형소법 조항에 따라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판결은 그 사망으로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역시 똑같이 재심 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가 않는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다? 결국 재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떨 때? 사망했을 때. 사망을 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는 뭐다? 더 이상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받으시고요. 이거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받으세요. 됐죠? 자, 그 다음 요 밑에 2번 절차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요 2번 있죠? 똑같기 때문에 거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눈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로서는 재심 대상이 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재심 대상은 뭐다? 그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 판결 있죠? 이것도 그 재심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재심 대상이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유죄의 확정 판결. 두 번째는 여기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 판결. 이거까지 재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여기서 항소,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뭘까? 그것은 항소, 기각 또는 상고 기각 판결 자체를 말합니다. 참고로 받으시고요. 네, 됐어요, 그러면요. 네, 다음 페이지. 재심 이유 가볼게요. 자, 420조인데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420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심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여기 나와 있죠?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할 수가 있다. 이익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익재심, 그쵸? 자, 1번부터 7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방금 봤잖아요. 제목에서 420조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목차를 따기를 여기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라고 해서 1번부터 7번까지인데요. 1번부터 7번까지인데 그 1번부터 7번까지를 두 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허위 증거 있죠? 허위 증거에 따른 재심 사유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 책에는 이 글씨가 없을 거예요. 이 글씨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5호를 제외한 전부가 뭐다? 허위 증거에 따른 재심 사유가 돼요. 그래서 지금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5번만 빼고
1, 2, 3번, 4번, 6번, 7번, 요 다섯 한 개, 6개죠? 6개. 요 6개는 뭐다? 허위 증거에 따른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자, 원 판결에 증거된 서류,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나 변조가 된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러면 재심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 판결에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어요. 이것도 재심 사유가 돼요. 자, 무고로 인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무고죄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됐어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것도 뭐가 된다? 재심 사유가 되고, 원 판결에 증거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 의해서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돼요. 그 다음 6번을 보시면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이라든지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것도 재심 사유가 돼요. 판결은 알겠는데 심결이 뭘까요? 이건 특허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특허법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특허심판원에서 내려지는 그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을 심결이라고 해요. 어쨌거나 비슷한 말이에요. 무죄 판결이나 무죄 심결이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재심 사유가 돼요. 자, 마지막 7번에서 법관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증명이 되었을 때 이것도 뭐다? 재심 사유가 돼요. 물론 단서는 있긴 한데 일단 가로 열고 닫고, 그렇죠? 닫고 이것도 재심 사유가 된다. 자, 그러면 요 5번을 뺀 나머지 한번 쭉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1번은 별로 할 내용이 없어요. 1번은 별로 할 내용이 없고, 여기 2번 볼게요. 2번. 2호. 그쵸? 2호가 뭐였지? 2호가, 자, 원 판결에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을 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원 판결에 증거된 증언이라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이 증인의 증언을 말합니다. 증인의 증언을 말하는 것이지, 즉 증인의 증언을 말하는 것이지 공동 피고인 밑줄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 봐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증인 있죠, 증인. 이 증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쵸? 조문에 뭐라 되어 있어요? 조문에 여기 확정됐다 나와 있죠, 그쵸? 이것이 확정 판결에서 허위인 것이 증명됐을 때, 그래서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될 수가 있지만, 이 수사 중인 경우는 확정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것은 뭐다?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또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형소법상 420조 제2호 규정된 원판결, 여기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 그렇죠?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됐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판결인 거예요, 원판결이기 때문에 원판결이 아닌 별개의 사건은 뭐다? 원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다음, 자, 여기 또 2호죠. 2호 판례가 몇 개 되네요. 벌써 3개, 4개, 5개 되네요. 여기서 2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뭐다?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 것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받으시고, 자, 일단 끊을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장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여기서 원 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가 무슨 뜻일까? 그 말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해서 처벌되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 판결에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증거되는 반대되는 그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 있지? 다른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그 죄에 의해서 처벌되어 판결이 확정됐을 말하는 것이 당해 사건이죠. 당해 사건의 당해 증인이 그 죄에 의해서 처벌되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이게 허위임이 밝혀져서 확정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이거 포함된다고 하면 틀려요.
시험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요 판에 잘 나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판을 보시면 역시 또 2호 문제네요. 자, 2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 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을 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요 원 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가 되는 사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포함될 수가 있다. 이때 이 원 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이 되었다면, 그쵸? 나중이라도 이것이 증명이 되었다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된 것인지 관계없이 이것도 뭐다? 2호에서 말하는 재심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됐고 1번에서는 직간접 다 됩니다. 직접 간접 전부 다 관련된 것이라면 다 된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것이 확정 판결에 증명이 되었다면 한다면 이것도 2호에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호를 가볼까요? 4호 쭉 다시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4호죠. 원 판결에 증거된 재판이 증거 재판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 이것도 재심 사유가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자, 지금 보았던 원 판결에 증거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으로 쓰인다. 됐고요. 잘 나오지 않네요. 자, 그 다음 7호를 볼 텐데요. 7호가 뭐였죠? 7호가 이거였죠. 1호 7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 판결, 전심 판결,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그 다음에 공소 제기, 공소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이 검사라든지 사법경찰관, 이 그 직무를 범한 것이 원 확정 판결에 증명되었을 때 재심 사유가 된다 그랬죠? 요 검사 사법경찰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요 판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 사법경찰관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에 관련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다 아니다?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 왜요? 이건 예선게임이니까. 본선게임이 아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예선게임이기 때문에 뭐다? 실체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건 본선 가서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다? 빠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고려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자,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요 위헌적 법령 있죠? 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때는 재심 사유가 돼요. 그때는 7호에서 말하는 재심 사유가 된다. 자, 됐죠? 보시면 되고. 되는 거니까 뭐요? 여기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 위헌 동그라미 치시고 영장 없이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 재심 사유가 된다.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을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도 할까요? 자, 그 다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신증거 볼게요. 신증거. 자, 요 신증거는 뭐예요? 5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5호. 자, 5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호 여기죠? 그쵸? 자, 5호 한번 읽어볼게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나 면소가 나왔다든지. 그쵸? 유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무죄나 면소가 나왔어요. 또 두 번째는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형면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죄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전부 다 뭐다? 재심 사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고? 무죄나 면소가 나왔다고요.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면제가 나왔다고요. 원 판결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재심 사유가 된다. 자, 그러면 자, 이 5번 신증거 나와 있지? 5호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방금 읽었죠? 1번 유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고요? 무죄나 면소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재심 사유가 된다 그랬어요. 그쵸? 이거 안 돼요. 이 공소기각은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공소기각 나온 것은 재심 사유가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책에는 판례가 여러분 책에 있는 그 공소기각이 안 된다는 판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 밑에 여기 나와 있어요. 요 동그라미 3번에서 요 2번 요 판례. 요 판례가 뭐야? 요 판례가 여러분 책에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볼게요. 조금 이따 볼 것이고 일단 지울게요. 자, 요 판례는 있죠? 여러분 책에? 없나? 여러분 책에 없네. 여러분 책에 있어요. 여러분 책에 있어요. 자, 여기서 5호에서 말하는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줄 읽어보시고 이런 뜻이다. 근데 이런 뜻 말고도 이런 뜻 여기 1번 한번 해보시고요. 요 밑에 2번 한번 해보세요. 요 2번도 된다. 1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2번도 된다. 그래서 요 무죄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는 것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서 그렇죠?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서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이것도 뭐다? 무죄 등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재심사유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시험 몇 번 나왔어요? 1번뿐만 아니라 2번까지 된다. 됐죠? 두 번째는 형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형 면제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때 면제라고 하는 것은요. 뭐만 돼요? 빨간색으로 필요적 면제만 돼요. 이거 잘 나와요. 필요적 면제만 된다. 이무적 안 돼요. 우리가 그 면소 판결할 때는 완전 다르죠. 확사 공패할 때 면소 판결 같은 경우는 그 사면 받았을 때 맞지? 그 뒤에 나올 텐데. 여러분 책에는 868페이지 맨 밑에 나와요. 그치? 여러분 책에는 그 확사 공패할 때 면소 판결 맨 밑에 판례 나오지? 일반 사면을 말하지 특별 사면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쵸? 그런 거 다 외워야 되듯이 여기서 면제는 필요적 면제만 되지 의무적 면제는 되지 않는다. 어떤 분도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각각 외워두셔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오세요. 3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 재심사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벼운 죄가 나왔을 때 재심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죄가 나오는 것은 안 돼요. 동일한 죄가 나오는 것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서 뭐라고 했죠? 그래서 무죄나 면소를 받았을 때 안 된다 그랬어요. 무죄나 면소를 받았을 때에 재심사유가 되는 것이지 공소기각 안 된다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공소기각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마다 동일한 죄가 나왔기 때문에 진세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무죄나 면소가 아니고 공소기각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경한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경한죄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죄, 원심이 인정하는 죄와는 별개의 죄에서 경한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 판결 자체에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그래서 변함이 없다. 원 판결 인정하는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다만 양형에서의 변동을 가져올 만한 자료는 안 돼요. 그때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여기서 봤잖아. 별개의 죄. 별개의 죄로서 법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적이든 의무적이든 간에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주장이죠. 주장하는 것은 안 돼요. 주장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됐고 조금만 더 볼까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증거가 새로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신규성을 뭐라 불러요?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그때 바로 재심사가 되는 겁니다. 새로 발견된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증언 번복은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라고 볼 수가 없죠. 증언 번복은 재심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X. 자, 밑에도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밑줄 그으시고 X. 재심 사이 안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요 판례를 봐야 되는데, 요 판례를 보기 전에 제가 요 2번을 집어넣었어요.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신규성 관련해서 그 증거가 법원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이 없죠. 당연한 건데, 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대해서만 새로운 것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재심 청구인에게 대해서도 새로운 것이어야 하느냐가 논의가 되는데, 판례는 뭐라 그래요? 판례는 절충설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요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요게 여기까지가. 그럼 봐봐.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자, 새로의 증거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까지 새로워져야 하느냐. 적극. 적극이란 말은 이 적극설 아닌가? 적극설이잖아요. 그쵸? 근데 학자들이 책을 쓰기를, 그 제가 쓴 거 아니야? 이거 학자들이 쓴 거야. 절충설이래. 이미 절충설이라 그래야 돼? 이 적극설이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재심 청구인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요. 적극설이 있고 소극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을 짬뽕시킨 절충설이, 이 세 가지 학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판례는 절충설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판례를 두고. 지금 봐봐요. 여기 적극을 해놨잖아요. 그럼 적극설 아니야? 물론 여기 보시게 되면 과실이 있을 때는 제외된다니까. 과실이 있을 때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과실이 있을 때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는 말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절충설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우리가 형법 시간에 고의를 먼저 검토해보고 고의가 안 되면 과실 검토하잖아요. 자기를 먼저 검토하고 자기가 안 되면 부자기를 검토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적극설로 봐야지. 물론 적극설로 보고 예외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와 이거를 같이 짬뽕시켜서 절충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응? 근데 어쨌든 뭐 저야 뭐 강사에 불과하니까 교수들이 뭐 더 학위를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쵸? 학자들이 쓴 교과서에 따르게 되면 어쨌든 절충설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절충설로 공부합시다. 그쵸? 일단 절충설로 하고요. 시험은 이게 나왔다니까요. 경찰 시험에 2016년도 경찰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안 나오고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 증거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 이렇게까지. 그 맞는지 말이에요. 새로워야 한다. 맞는지 말이라니까요. 그럼 그 적소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단은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전 세문대 그쵸? 물음표인데 그쵸? 어쨌든 뭐 제가 쓰기 나름인데 뭐 난 적극설로 쓰고 싶은데 그쵸? 근데 어쨌든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니까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푼다? 새로의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까지 새로워야 한다. 여기까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요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요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 요게 시험 문제니까 요걸 받으셔야 돼요. 이건 뭐다? 제 개인적 견해를 쓴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형소법 교재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학설, 판례는 이렇게 본다고 학자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대로 옮길 것뿐입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출시시험이 잘 나오니까 이걸 받으시고요. 물론 예외는 뭐다? 과실 있을 때는 뭐다? 제외시킨다. 여기까지 공부를 해두시면 더 좋고요. 됐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증거의 명백성 얘기 나왔네요. 자, 새로운 증거가 확정 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개연성이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뭐 됐고 여기 나와있지? 여기 그 증거 가치가 확정 판결이 그 사실 인정의 자료를 한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위에 있어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서 그 증거 가치가 좌우되는 것은 여기서 빠집니다. 됐죠? 좌우되는 것은 자유심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여기서 빠진다. 객관성이니까 주관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니까 이런 판례가 나와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이 판례도 잘 나왔어요. 이 판례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신규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 고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 틀려요. 그것이 아니라 밑에 여기 함께 고려한다 나오지?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빨간색 제가 칠한 거예요.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해서 그 가치만을 개시 여부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틀려요. 그게 아니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한다. 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끊고 자, 결과 단순히 재심 대상이 되는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서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명백한 증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제일 잘 나와요.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참고로 좀 받으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공범자 중 1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니 제가 앞서 그랬잖아. 무죄 판결을 갖고서는 재심사유가 안 된다니까.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되는 것이지 무죄 확정 판결 자체만 갖고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 등등의 이유는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